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펜골드 김광용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 가을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그렇죠. 주식시장도 오늘 또 굉장히 서늘합니다. 맞습니다. 네. 가을 날씨가 정말 좀 청명한데요. 시장이 조금 화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까지는 상당히 좀 고된 시장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뭐 페덱스에 이어서 또 포드까지 또 네. 실적 쇼크에 대한 충격을 좀 받으면서 이게 가뜩이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좀 심한 와중에 네. 기업들의 이제 실적 둔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좀 분위기가 무겁게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오를 종목 좀 찾아봐야겠죠. 당연하죠. 네. 네. 자,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코스 상황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 코스 상황은 파4 홀로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파4. 맞습니다. 길기도 길고 너무 장애물도 많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오늘 시장도 딱 이제 그런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내일 이제 그야말로 좀 거대거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전망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이번 또 9월달 FOMC 회의 때는 6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또 점도표 네. 수정된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이번 달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이제 11월, 12월 달에 과연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빅 스텝으로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좀 하게 될 거거든요. 오늘 뭐 일부에서는 내가 연준 위원이라면 무슨 150bp 금리를 그러니까요.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bp도 정말 위험한데 그러니까요. 150bp라니요. 사실 이건 쉽게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게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폭과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네. 그게 이제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준금리를 4% 넘어서까지 올리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데 네. 금리 인상 속도를 자칫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금리를 너무 강하게 올리면 맞습니다. 속절없어요. 실제로 네. 이제 기업들 실적이 부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비단 이제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그러니까요. 돼요. 워낙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거래가 이제 급감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연착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강하게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뭐 반토막 나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고 네. 서울 이제 강남권에서도 지금 30% 이상 이제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도 어찌 보면은 부동산 시장보다 훨씬 더 좀 빠르게 시장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조절하는 것 또한 연준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1% 올려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잖아요. 네. 1%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 1.5%까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감안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0.75%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숫자 자체가 주는 약간의 저는 긍정적인 의미가 오히려 있다라고 봐요.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시장이 우려를 하다가 0.75%로 기준금리가 결정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도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만 내일 FOMC 이후에 반전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파4 홀로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내일 FOMC 결과 이후에 반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점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원포인트 전략 좀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네. 한 줄 전략을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공포와 탐욕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공포와 탐욕은 동전의 양면이다. 사실 요즘 공포심에 FOMC 이전에 빨리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 그렇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겁에 질린 투매를 좀 많이 했어요. 네.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1,300억이 넘게 투매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이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공포는 지금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이제 공포가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또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포의 결과물은 과도하게 하락한 주식의 가치거든요. 아. 그야말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보다도 더 심각하게 빠져 있는 종목들이 워낙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저점만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또 탐욕이 생길 수 있다. 주식시장은 이 적절한 탐욕이 분명히 있어야 네.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S공포 때문에 그야말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다가 7월, 8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에 상당히 좀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는 걸 봤잖아요. 이번 9월 FMC 이후에도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공포에 짓눌린 시장의 이제 투매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하더라도 FMC 회의 이후에는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뭐 오늘 오후장에서도 장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 그리고 조정이 이미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된 상황에서 저점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공포와 탐욕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한 줄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이후에 올 탐욕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네.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9월 7일 편입했던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외국인이 연일 담고 있던데 맞습니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네, 네. 나이스 이글이네요. 지금 15% 수익 중이에요. 네. 네. 약 일주일여 만에 이 아모그린텍이 목표가를 시원하게 좀 달성을 하면서 네. 오늘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18,000원을 이제 달성을 했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분명히 16,000원대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이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이제 증설 투자가 완료돼가지고 30% 정도 생산량을 좀 늘리겠다. 독일 기가팩토리는 지금 거의 100% 이상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고효율의 이제 자성 소재를 향후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소재 기업으로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아모그린텍이 이런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고가를 내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다라는 거예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아모그린텍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 남겨놓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네. 오늘 엄청나게 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이제 중형주인데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제 가능성 그리고 이제 폐 배터리 관련된 이슈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하나기술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릴 때 이 폐 배터리와 관련된 실제 매출이 인식되는 국내 유일한 장비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이제 리포트가 공개가 좀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급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박스권 상단을 이제 뚫어내면서 하나기술도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과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워낙 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난 7월, 8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 그 종목들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색깔이 좀 다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시장 수급을 이제 좀 강하게 좀 받으면서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당연히 후속주들을 계속 좀 공략해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또 공개드리는 후속주까지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달성이겠고요.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어제 다시 방산주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종목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김프로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 수익 내고 있는데요. 사실 방산주 관심 있으셨던 분들 LIG 넥스원 지금이라도 또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방산주 말씀드릴 때 사실 이 종목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조금 무거운 종목이 주당 가격도 이제 뭐 거의 9만 원, 10만 원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쉽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최근에 방산 관련된 종목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작게는 15%, 많게는 거의 30% 가까이 지금 네.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에 대한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단지 테마성 이제 단기 수주로 이제 움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한 2달 가까이 쉬지 않고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한 2주 정도 가격 눌림목을 좀 잘 만들었고 9만 원 초반대에서 저점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기술적으로도 아주 좋은 좀 눌림목을 저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93,600원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현재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나 아니면 아주 빠르게 좀 트레이딩 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이 저는 지금 딱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수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해외 수주 사이클 그리고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섹터가 저는 방산 섹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 선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기술적인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은 좀 안정적으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버디, 이글 좋은 성적들 기록해주고 네.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홀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6383번 님입니다. SP 시스템즈 가지고 계시고요. 네. 1,900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세요. 네. 요즘 핫한 로봇주 가지고 계신데 자, 맞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이글 종목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는 또 로봇주들이 좀 쉬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저께 사실은 워낙 좀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일제히 다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SP 시스템즈도 최근에 주가가 과도하게 조금 하락을 했었다가 저점을 찍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아주 적절하게 1,900원 저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비중도 뭐 한 30% 정도면 뭐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비중인데요. 사실 좀 로봇 종목을 투자를 하시려면 전체 계좌의 한 비중 30에서 35% 정도 종목은 한 2-3개 정도를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SP 시스템즈는 겐트리 로봇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잘 만드는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 주력 고객사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이제 투자와도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봇과도 이제 또 직접적으로도 상관관계를 가지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이제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국방 이런 쪽에 이제 전방에 이 겐트리 로봇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중기적으로 저는 14,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ETF 출시되고 뭐 여차저차 하면 10월 중순까지도 저는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4,000원 목표가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즈는 저점 매수 아주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14,000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6205번 님입니다. 명신산업 가지고 계시고요. 24,100원에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자,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시청자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사실 네. 자유주행은 잘 가지만 자동차 부품은 또 쉬어가고 맞아요.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이게 네. 수급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명신산업은 이제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나름대로 이제 좀 탄탄한 중견 이제 부품 기업이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이제 주목을 조금 받았던 종목이에요. 매수가를 보니까 이제 조금 높게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뭐 약 손실 중이신데 그렇게 큰 이제 뭐 부담스러운 손실은 아니시니까 계속 보유를 하시라는 관점인데 대신에 이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경량화와 관련된 종목들은 에코플라스틱, 뭐 코오롱 플라스틱, 그다음 명신산업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SL도 있고 화신 같은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을 조금 분산하셔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비중은 조금 줄이시되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비중을 약간 줄여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드렸고요.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FOMC가 끝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강하게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또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비고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한 3주 전쯤에 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갈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이라든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 관련된 수급이 확산됐을 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움직일 테마는 자율주행 맞아요. 테마다라는 거 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비고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이런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약세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부각을 좀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국토교통부에서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이제 제도적인 개선안들을 마련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이제 다시 한번 발표가 좀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오비고는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2008년에 글로벌 차량 제조사 BMW의 HMI를 처음으로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최초로 이제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2017년에는 글로벌 탑3 완성차 회사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했고, 국내에서는 르노 삼성 자동차를 주요 고객사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인 고객사들이 지금 BMW, 그리고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르노 삼성,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인도의 마인드라 같은 이제 완성차 회사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이 고객사에 어떤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카와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을 자동차 안에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는 이제 시기가 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카 페이먼트라는 게 이제 SM 자동차에 이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에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로 이제 뭐 커피도 그렇고 뭐 햄버거 같은 것도 네. 드라이브 스루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주문을 해놓고 이제 카드를 막 주고 받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카 페이먼트가 자동차 안에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오, 탑재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보통 하이패스 같은 거네요. 바로 그런 거죠. 오. 우리가 하이패스 그 되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거든요. NFC 기능을 실어가지고 자동차에 이제 결제단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걸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비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문을 해놓고 이제 차량이 통과를 하면 자동으로 딱 결제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손 네.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말로 주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됐을 때 이것 말고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할 수 있고 온갖 것들을 이제 자동차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측면들이 전부 다 인포테인먼트로 다 집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완성차 회사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추후에 이제 AS에 대한 어떤 수수료, 구독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들의 저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향후에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시장도 정말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모트렉스 같은 기업을 제외하고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때쯤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꼭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LG U+에서 오비고의 이제 지분 5%를 3자 배정으로 이제 인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좀 투자에 나섰거든요. KT하고 SM이 지분 맞교환을 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왜 이 지분 맞교환을 했냐라고 보니까 현대차와 KT가 지분 맞교환을 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개발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LG U+ 역시도 이 오비고와 같은 이런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에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나서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LG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자율주행 투자에서도 수혜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오비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오비고였습니다. 목표 주가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바로 네.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요. 관련된 종목이죠. 어제 또 정부에서 친환경이라고 딱 못을 받았잖아요. 네. 원전은 친환경이다. 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다라고 이제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유럽도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원전 투자를 다시 이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이집트 수주권이 이제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제법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우진이라든지 또 BHI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형 SMR 시장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진은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내 원자력 이제 발전 밸류 체인 내에서 계측기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수력 원자력을 포함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UAE 원전에 이제 바라카 원전 이제 AS에 대한 이제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할 시점이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이웃나라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원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재개한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SMR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과 SMR을 비교해봤을 때 발전 효율은 SMR이 가장 좀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반도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풍력, 태양광, 물론 이제 요즘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워낙 이제 많이 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발전 효율이 많이 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입되는 비용 대비해서 이제 발전 효율을 따져봤을 때는 특히나 SMR이 가장 좀 탁월한 효과가 좀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향후 5년간 이 원전 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정책적인 이슈와 해외 전방의 어떤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을 분명히 좀 이끌어 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이미 충분하게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은 시장이 반등이 좀 들어올 때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산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그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딱 10,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차트 보니까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목표 주가 13,0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원샷 홀인원 종목들 알아봤고요. 자, 오늘 힘들지만 네, FOMC에서 좀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